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12월 14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랑프리 대상경주가 있었죠. 그래서 부산 마필들이 싹쓸이 입상을 하면서 서울 마필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어요. 자, 어찌됐든 제가 보는 견지에선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입상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부산 말들이 많은 성장을 했고, 반대로 서울 마필들은 약간의 정체 내지는 퇴보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는 서울 경마가 상당히 길지만 실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은 부산 경마에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 자체를 떠나서 부산 경마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자, 이번 주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좀 혼동된 제주 경마가 시행이 많이 되고, 또 한 주는 부산 경마가 시행이 되는 등 조금은 뒤죽박죽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던 간에 강타가 제주 경마, 부산 경마 누구보다 잘하니까 이제는 남은 2주 동안은 거의 강타의 전성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부산 경마는 여전히 거의 베스트예요. 거의 베스트예요. 부산 제주 경마 승부처를 포함해서 지난주에만 9개 경주를 적중을 하면서 대승을 읽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야흐로 근간의 부산 경마만큼은 강타가 최고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12월달 4주차, 5주차가 남았는데, 그때는 부산 제주만 시행이 되니까 그야말로 거의 강타의 전성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감히 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도 전체적인 편성 자체는 안정과 배당이 고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더군다나 또 지난주에는 3경주가 취소가 되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부산 경마장 자체도 조금 많은 경주가 부산 제주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부산 경마는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되는 경마 주간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자, 12월 14일 부산 경마 경마방송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주에 저희 아들이 대학교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자신이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원서 넣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아들하고 좀 상의를 하면서 글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 올렸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 가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부산 경마 오늘 좀 11개 경주로 시행이 되는데, 자, 1경주부터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제1경주입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신의 성장망원의 일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항상 이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편성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1번 여시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 여기에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은 2번 미보천사. 워낙에 기복이 좀 심하긴 합니다만 데뷔전시 능력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다들 되는 마필도 유지해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은 7번 미라클킹이라 마필이에요. 7번 미라클킹. 요 마필도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지난번에는 서울에서 내려갔던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해서 초반에 양호한 선행력을 보여주며 선입전개를 펼친 뒤 종반 탄력의 우수함을 가시하며 1200에서 폭발적인 추임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 가장 우수한 추임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7번 미라클 킹은 3전째를 병력 없이 맞이하고 있는 성장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꾸준한 경지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이번에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7번 미라클 킹은 안정적인 능력 발휘가 예측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 거의 충만감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하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후착은 상당히 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마필이든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읽어줄 수 있는 마필들을 이제 꼼꼼하게 한번 챙겨볼 것 같으면 기본적인 능력상으로서 봤을 때 이번 경주시 요주의가 필요한 마필은 바로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명문세가라는 마필입니다. 명문세가 다른 마필들은 성장마 단계에서 선행일변도를 해주는 취입일변도인데 이 마필은 아직까지 선행력은 약간 부족해요. 선행력은 약간 부족한데 취입력이 상당히 우수한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거세마예요. 거세마인데 과연 이번 경주시 11번 명문세가가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11번 명문세가는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고 최고의 능력 발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타는 뭐 11번 이 명문세가 김동현 교수가 약 2주 동안 상당히 열심히 훈련을 실시했던 마필로서 이번 경주시에는 충분히 7번, 11번의 가능성을 높게 봐주고 싶다. 자, 그 이유는 선행 일변도의 마필들이 조금은 불안한 요지가 있다. 서로 간의 견제로 인해서 무너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놈은 아무래도 이제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 미소천사입니다. 2번 미소천사. 데뷔전 때는 상당히 우수한 선행력과 함께 종반 탄력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3착을 차지했는데 지난번 경주시에는 여전히 선행력은 우수했습니다만 종반 탄력이 급격하게 무뎌지면서 졸전을 펼쳤던 마필이에요. 직전 이전째 경주로 하강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전혀 병력이 없었던 마필이라 이번 경주시 선행승부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전개상 선행승부서가 가능한데 이런 마필들은 의외로 선행을 가면 좀 더 띄워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개 이점을 갖고 선정 가능성이 있어서 2번 미소천사까지는 가져가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고로 이번 1경주는요 7번 미라클 킹을 축으로 놓고 11번 명문세가가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번 11번 쪽으로 승부를 하고 여기에 2 놓고 70일 정도를 방어하는 전략,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2번만 안고 가는 전략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2경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제2경주입니다. 이번 2경주는 실질적으로 혼전을 빙자한 입상마가 어느 정도 압축이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로서 3번 금포거루라는 마필입니다. 제가 보는 경주시에 3번 금포거루라는 마필. 자, 이번 경주시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인데 일단 전개상 선행 가능성이 조금은 갖고 있어요. 외곽 게이트의 11번 하이퍼소닉이 좀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3번 금포나루도 안쪽 게이트에서 초반 강공을 때린다면 선행 승부수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싶어요. 자, 이미 데뷔전 시 양호한 선행력과 더불어 선입전개를 한 뒤에 종반 탄력이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3착을 했지만 나름대로 능력 발휘는 잠재력 측면에선 어느 정도 우수한 면을 보여줬다. 그래서 3번 금포거루라는 마필은 이번에도 선입전개 후에 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537kg대에 굉장히 큰 거구의 순말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순말이 데뷔 당시에 빠른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말들은 뭐라 그랬어요? 능력말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고로 3번 금포거루는 이번 편성에서 능력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배팅권의 거의 충만감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 이제 후차권으로는 12번 어메이징이란 마필입니다. 어메이징이란 마필. 요 마필도 실질적으로 이번 경시 승부 의지 측면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걸려있는 마필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개 이점을 갖고 있고 그나마도 종반 탄력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 순발력 갖고 있죠. 자, 여기에 종반 추임력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이 편성에서 이 12번 어메이징도 나름대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후차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2번 어메이징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어메이징도 피리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 전력. 자, 여기에 6번 라이징 오프입니다. 일단 제가 보는 견주 시에는 요 3마리면 될 것 같아요. 3폰 금폭으로 12번 어메이징, 6번 라이징 호프. 이 라이징 시리즈는 신우철 마주의 마필의 거의 앞에 들어가는 말들이잖아요. 요 마필도 6번 라이징 호프도 순말에 512kg대의 거구의 체구를 갖고 있는 마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순발력이 우수하다. 그러면 이 마필도 3번 금폭으로와 마찬가지로 순발에 체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순발력이 우수하니까 이 마필도 능력만 하는 기준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금폭으로가 빠질 수도 있고 어메이징이 빠질 수도 있고 이 라이징 오프가 승부 의지 측면에서는 강력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승부 의지가 강한 마필이기 때문에 차라리 6번 라이징 오프를 배팅에 거의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3번, 6번 쪽으로 승부를 하고 12 놓고 36. 요번에는 어떤 축만을 세우는 것보다도 요 32, 6번의 전력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능력차를 비교하기도 어려워요. 성장만 안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당 큰 놈을 주력으로 승부하는 게 나아요. 이 세 마리 중에선. 야, 강태, 그런 말이 어딨냐? 그 뭐 무당경마도 아니고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지. 어때 세 마리 중에서 그렇게는. 그거는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마필,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때 누가 더 폭발적인 능력을 보여주느냐가 가려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서 능력의 척도를 정확하게 가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당경마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 마리 갖고 승부를 해라.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은근히 혼전 양상의 구도인데 그나마도 배팅권의 축으로 인정을 한다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4번 천년시대라는 마필에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편성 자체도 신마가 있는데 신마의 전력도 양호합니다. 8번 신흥대국이란 마필인데 문제가 있다면 1300에 바로 올려붙였기 때문에 과연 1300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요 마필은 이제 발주 고착기가 있어가지고 종발 추임력이 우수하니까 늘어난 거리에 출전을 시킨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강력하게 읽어주기엔 신마치고는 거리가 좀 긴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의 특징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경주라는 거예요. 그럼 느린 경주니까 당연히 전개상 선임 내지는 추입형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주시 14번 천년시대는 출전마 중에서 가장 우수한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300 거리를 맞이해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14번 천년시대 이번 경주시 무조건 배팅권에 가져갑니다. 자, 이 마필은 직지점 경주시에 차분하게 향상된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중위권 전개를 하고 종반 탄력의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며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지난번 경주 때는 연속 상승에 따른 경주로 하강을 보이면서 조정기간을 거치며 아쉽게 3착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여전히 추임력은 상당히 우수한 면을 갖고 있고 편성 자체가 느린 경주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여기에 거리가 1300이다. 그렇다면 14번 천년시대는 그야말로 적정 편성이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호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4번 천년시대는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이제 후차권으로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을 한도 살펴볼 것 같으면, 자, 먼저 2번 총룡드림이라는 마필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패턴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기복이 너무 심해. 기복이 너무 심해서, 직지점 경주 시에 10월 12일 경주죠. 10월 12일 경주, 요 당시의 능력만 가장 우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능력들은 기복이 심해요. 그런데 요때 10월 12일 날 보여준 능력을 이번 경주에 보여준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변 가능성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이 쳐진다면 이번 총룡드림이라는 마필을 요주의 마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쭉 훑어봤을 때 6번 비바 레전드라는 마필입니다. 자, 비바 레전드. 요 마필도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줬는데 그 하강의 원인이 뭐냐면 선행력이 부족입니다. 순발로서 497kg대의 마필로서 아직까지는 약간 스피드감이 좀 부족한 면을 갖고 있고 직전 경주에는 선행력을 베스트로 끌어내지 않는 가운데 종반 탄력까지도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소나마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이 6번 비바 레전드도 연속 하강했다는 힘의 비축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에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경주력 상승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냥 경주력의 급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비바 레전드도 입상 기대치를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이다. 그러니까 14번, 6번이 거의 단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패턴은 거의 다가 괜찮아요.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들 양호한 패턴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또 한두의 배당마 이런 마필들을 언급을 드린다면 그렇게 많은 마필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2번 총룡드림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에 9번 불패의 바람이라든지 또 여기에 13번 체인지업이라든지 이런 마필들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 3마리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거의 14번, 6번 단방성 단통이다. 단방성 단통이고 여기에 2 놓고 6번, 14번 아니면 2, 6, 14, 3복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볼 수 있는 부산제 3경주다. 그러니까 입상마가 어느 정도 압축이 되는 경주예요. 출전 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까지지 보면 별 내용이 없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 자, 다음은 부산제 4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원래 부산제 4경주는 원래 강타가 승부처로 잡으려고 그러다가 포기를 했어요. 안 잡기로 했어요. 일반 경주로 그냥 갖고 간 경주입니다. 11번 헤라클레스입니다. 11번 헤라클레스 기본적으로 데뷔전 때 능력이 1%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부족한 모습 자체가 워낙에 편성이 셌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능력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누구를 또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요 마필이 제일 세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제일 세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그래도 강타가 보는 견지에선 선입 최적 전개 후에 종반 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11번 이 헤이라클레스가 1200에서 1300에 도전을 하고 있죠. 11번 헤이라클레스 1000m에서 데뷔전 1000m에서 1300으로 거리가 늘어났는데 선입전개가 가능합니다.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데뷔전 시 모습으로 봤을 땐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포리스트 캠프의 자마로서 6천만원대의 비교적 중고가의 마필로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타가 보는 견지에서는 뭐 저는 이 11번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으로 봐주고 싶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리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에 이제 또 한 꼽아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1번 라이징 골드라는 마필입니다. 1번 라이징 골드.
오늘 라이징 시리즈가 아까 오전장에도 한 마리가 더 나왔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은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취소가 되었던 마필인데, 원래 지난번 경주 때 출주 의사를 밝혔을 때 상당히 높은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에요. 자, 데뷔전 당시에는 전혀 승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철저하게 탐색 일관을 했고, 자, 이전째를 맞이해서는 선행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는 가운데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달리기 다소나마 무딘 모습을 보여줬지만 1200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시에도 1번 라이징 골드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으니까 종반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여기에 또 이 종반 추임력의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1200을 경험을 했고 1300에 올려붙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1번 라이징 골드가 사실상은 헤이라클러스를 설명을 드렸지만 충막감으로는 1번 라이징 골드가 조금 더 정석적인, 충막감으로 선정하기엔 정석적인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번 라이징 골드를 축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서 후착간으로서 노려볼 수 있는 마필 딱 3마리를 가져가는데, 먼저 12번 헤라클러스고요. 여기에 이제 그 다음이 4번 미스터 위너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지난번 경주 때 데뷔전 당시를 2012년 11월 23일 날 뛰었네요. 2012년 11월 23일 날 뛰고 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데뷔전 때 주행 불량, 외곽을 계속 돌면서 주행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재검 시 발걸음이 우수했다. 그래서 4번 미스터 위너는 오히려 12번 헤라클러스보다도 좀 더 좋은 면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왜? 1200을 띄워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12번 헤라클러스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마필이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또 누구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9번 골드원이란 마필인데, 9번 골드원. 자, 이 마필도 제가 보는 견지에선 아직까지 패스의 능력은 아니지만 선취인력을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1200에 대한 2번의 거리 경험을 갖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9번 골드원도 피리 배팅권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여기에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12번 유성 에이스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11번 헤이라클러스를 강조를 드렸는데, 의외로 12번 헤이라클러스도 부러질 가능성도 있고, 그 대야말로 12번 유성 에이스가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9번을 빼고 오히려 1번, 4번 쪽에 단톡을 때리고 여기에 1 넣고 11, 12 이렇게 받치고 가는 전략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1번 라이징 골드를 이 편성에선 축으로 가져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한 편성이 아니야. 조합상의 이점을 갖고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부산 이제 4경주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어려워요. 그리고 구봉수도 은근히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경주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 경주로 돌린 겁니다. 의외로 배당은 조금 삼삼하게 나올 거 가능성이 있는데 은근히 어렵다. 그리고 구멍수 압축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일반 경주로 돌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도 은근히 혼전구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주교차 1경주. 요 편성도요, 은근히 어렵습니다. 이 빠른 선행마가 1번 얼룩소녀밖에 없어요. 1번 얼룩소녀. 이 마필이 전개당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개 이점을 안고 나름 선전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얼룩소녀는 피리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다. 하지만 배당의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 지난번 경주 때 선입전개를 보이면서 특히나 선행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전반적으로 경주력의 상승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1번 얼룩소녀는 이번 경주에서 직전 급상승에 따른 경주력 하강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아주 강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충각감에 가장 근접한 마필이면 분명해요. 그러니까 1번 얼룩소녀 피리 배팅권에 가져간다. 자, 2번 사라공주입니다. 요 마필이 배당마입니다. 배당마. 배당권 전력으로 가져가 보고 싶은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근간에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다 지난번 경주 때 살짝쿵 걸음에 물꼬를 터놓은 마필이에요. 이번 경시 선행력은 소폭 하강을 하겠지만 추임력의 급상승에 끌어낼 가능성이 있는 편성으로서 전반적으로 아주 빠른 레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종반 추임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의 선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번 사라공주도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이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피리 배팅골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 7번 천미천입니다. 자, 일단 저 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에요. 느린 편성이에요, 비교적. 느린 편성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주교체 1경주에서도 종반 추임력에 의해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것도 김주희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고 요거는 나윤아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고 이 1번만은 김다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여성 기수들이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 편성에서는 이 여성 기수들의 활약성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7번 천미천도 추임력 측면에선 가장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7번 천미천도 충분히 득세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자, 그래서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 권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으로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10번 매력철철이라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입상에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얼룩소녀라든지 강자들을 만나면서 아쉽게 4착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이번 경주 시에는 선행력은 무조건 하강을 하는데 반대로 추임력이 또 한 번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10번 매력철철은 지난번에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을 또 한 번 느린 편성을 만났다면 종반 추임력을 끌어내면서 선전에게 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 10번 매력철철까지는 가져가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사실상 1번, 7번 쪽이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1번만을 놓고 2번, 10번. 자, 이런 마필들까지 배당권 전력까지 안고 가서 실질적으로 적중과 배당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볼 수 있는 제주교차 1경주다. 자,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부산교차 5경주, 부산 제5경주.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에 부산경마 첫 번째 중배당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중배당 승부처. 강타의 첫 번째 부산경마 중배당 승부처다. 제가 보는 견제에서 이번 5경주 역시도 상당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요. 어느 마필이 강축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능력차가 혼탁합니다. 더군다나 신마기의 신마와 성장마 간의 혼합 편성인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편성에서는 경주마의 경주력 성장 추이 이걸 모르면 경주력의 성장 추이를 모르면 절대로 맞힐 수가 어렵다고 말 수없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마 경주하고 성장마 경주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패턴 분석과 더불어서 정확한 마필 분석, 여기에 경주마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성장에 따른 그 추이 분석,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맞힐 수가 있는데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강타가 최고라는 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제5경주 남들은 그냥 어려운지 쉬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경주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잠재력 분석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러기 때문에 요 5경주는 강타에게 맡겨달라. 강타가 거의 요즘 첫 번째 승부처는 거의 마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 와서 배팅 자금을 마련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오늘 부산경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첩경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오셔가지고 자, 여러분들과 저가 함께 한번 즐기는 배팅 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승부처로 삼아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서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또 제주경마 첫 번째 강타의 중배당 승부처입니다. 여기도 바로 이어서 부산제 5경주에 이어서 제주교차 3경주도 오전장 승부처로 가져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편성은 1번 당대군항이 어느 정도 팔릴 가능성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보는 견제에선 이 입상만을 압축하기가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짜릿한 중배당을 선정해 볼 수 있는 경우다. 여기엔 무조건 충마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무조건 후착마, 거의 단통 후착마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단통이 되는데 요 배당이 중배당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교차 3경주에서 오전장에 부산 5경주와 함께 바로 붙여서 스트레이트로 엎어치기로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6경주로 넘어가는데 요 경주도 강타가 부산제 6경주. 요 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배인 중배당 승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죠. 부산 5경주하고 제주교차 3경주하고 여기에 부산제 6경주하고 이 세 개 경주를 스트레이트로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스트레이트로. 그래서 오전장 여기서 1차 오전장 1차 상황승부를 한번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면 오늘 부산경마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경주예요. 부산 5경주, 제주교차 3경주, 부산제 6경주. 여기서 완벽하게 이겨야만 되는 오늘 경마, 부산경마를 여기 이 시점에서 이겨야만 오늘 경마를 이길 수 있다. 자, 강타를 믿고서 제주교차 6경주. 이번 경주도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고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혼탁한 경주라고도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꼭 강타를 믿고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승부처로서 한번 제대로 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5경주, 제주교차 3경주, 부산제 6경주 이 세 개 경주가 오늘 오전장 1차적인 승부처다.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7경주입니다. 사실 이렇게 혼자서 12경주를 다 11개 경주를 다 혼자서 분석을 하려면 준비가 없어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강타처럼 혼자 이 방송을 끌고 가지 못하는 거야. 따라하지도 못해. 왜? 혼자 하면은 힘이 들고 많은 분석이 필요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절주절 거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강타가 이 혼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감히 따라할 수가 없다. 제가 매출이 뜬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혼자 하니까 매출이 많이 뜬다. 왜? 혼자 잘난 척도 할 수 있고 혼자 분석을 하니까 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난 좋더라. 그래서 내가 매출을 띄울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따라하지 못해. 왜? 힘이 드니까. 그리고 공부량을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번 경주도 한두 입상 가능마를 공부하는 자세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능력상 입상 가능권을요. 1번만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2번 남도용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직지적 경주 시 손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 완전히 퍼져버렸어요. 2번 남도용 손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고 손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지만 기복이 너무 심하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2번 남도용도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입 최적 전개가 되고 여기에 종반 8년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가운데 손입 전개 능력도 갖고 있어서 2번 남도용을 강력한 단통이나 이 충막감으로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받치기 정도의 가능성은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여기서 누구를 강력하게 때릴 것이냐.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들 고만고만한데
한두 살펴볼 것 같으면, 지난번에 이제 걸음을 변화를 보여줬던 요 마필, 이 8번 라이징 플러스. 요 마필은 당일날 조금 인기를 못 내나요? 이 정동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직전 경주 시 경주력을 끌어내고도 워낙에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아쉽게 4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감량 2점을 갖고서 김동철 기수를 시켰어요. 근데 이건 좀 약하게 보고 싶네요. 지난번 경주 때 입상을 했어야 되는데 입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하게 읽어주긴 어렵다. 자, 9번 강한한 대지입니다. 왜 이렇게 승부를 안 하지? 승부만 하면 될 텐데. 지난번 경주 시 선행력이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고도 느린 경주 만나 선입전개를 했는데 종반 탄력을 끌어냈어야 되는데 종반 탄력을 끌어내지 않으며 3착을 차지했습니다. 3착을 차지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 뭐 2조 강영건 조교사님이 듣고, 송유영 교수가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 안 갔다. 덜 갔다. 이런 의미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다. 그냥 패턴은 너무나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았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질 마필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덜 갔다, 안 갔다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뭐. 제가 뭐 일부러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제 능력 분석대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뭐 저를 섭섭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뭐 정확하게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4번 우승 찾습니다. 제가 보는 견주시에 이제 이마필도 지난번이 이제 맥시번입니다. 맥시번적인 능력을 보여줬고 1400에 출전을 해서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냈기 때문에 이번 경시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도 제가 보기엔 지난번에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지만 연속 상승에 따른 경주력 하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받치기다. 이 두 마필은 받치기고 이건 안 보고 싶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7번, 9번이 난통이고 여기엔 7 놓고 2번, 14번 정도가 받칠 수 있는 막걸리다. 그러니까 7번 홀리 캡틴. 요 마필은요. 거의 뭐 배팅의 축으로 놓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지난번 경주 때 1000m이지만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의 우수함을 보여줬고 체구 자체가 550kg 따위의 엄청난 체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제가 보기엔 1300이라도 무난하게 입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입상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번 홀리 캡틴은 배팅의 축이다. 그러니까 7번, 9번 단통에 7 놓고 24.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부산제 7경주가 되겠습니다. 요 경주는 뭐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자, 배팅권에서 제외를 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이 편성 자체도 제가 보는 견지에선 어느 정도 이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경주인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입상마 우열도 확실하게 드러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금강경주시 부산벌 최고의 연성 기록을 갖고 있는 8번 새벽행진이란 마필입니다. 야, 원체 셉니다. 이번에 이제 62.5kg를 달았는데 지난번보다 또 1kg가 늘어났죠. 그런데 원체 근간의 행보 자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때는 경주력의 급하강된 모습을 보여주고도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직전엔 급하강 내려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러질 타이밍이었다. 지난번이 부러질 타이밍이었는데 약편성을 만나가지고 또 우승을 차지했어. 타이밍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직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취인연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 62.5kg를 달았어도 입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8번 새벽행진은 강축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그럼 얘 놓고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착만 찾으면 되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그러면 후착도 어느 정도 적어놓고 하죠. 4번 불빛 여신. 그 다음에 6번 한백여장. 그 다음에 여기에 가져갈 수 있는 놈이 1번 걸사비. 여기에 또 가져갈 수 있는 놈이 9번 장타세계. 요 정도 마필입니다. 요 정도 마필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빼기를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마필도 위주로 해서 한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걸삽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역시나 기복이 좀 심하고 최고 능력 자체가 입상권에 근접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1번 걸삽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치기라도 인정을 하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팅권에 가져간다. 1번 걸삽이. 자,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서 4번 불빛 여신이란 마필인데 선행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행을 100% 나가야 되는데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인기만으로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선행으로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개상 선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없다.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얘는 인기마이지만 4번 불빛 여신은 안 보고 싶은 마필이다. 우선으로 지웁니다. 자, 여기 6번 한백여장. 이놈이 선행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놈이 선행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선행을 얘가 가버리면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지만 선취인녀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선행 시에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문제가 있다면 6번 별빛 여장이 1100m에 대한 거리 경험이 많지가 않다는 점이 문제이고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번 불빛 여신이나 6번 한백 여장이 비슷하다면 이놈이 차라리 능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지우고 배당 환수 측면에서 배당 환수 메리트가 높은 6번 한백 여장을 가져가는 게 낫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9번 장타세계인데 금강연시 지속적인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장타세계 역시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솔직히 9번 장타세계 역시도 피리 배팅권에 난청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오히려 8번 새벽 행진을 주구려 놓고 9번 장타세계 쪽으로 좀 승부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 놓고 여기에 8 놓고 1번, 6번. 그리고 4번은 인기만데 이건 지우자. 그래서 오히려 배당 승부가 가능하고 이 저배당으로 팔리는 불안한 인기마가 구축되어 있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제주교차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경주. 자, 부산제 8경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가져갈 수 있는 경주가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산제 9경주입니다. 이 세 개 경주가 스트레이트 승부처예요. 스트레이트 승부처. 아까 오전장에 스트레이트 승부처가 한 번 있었고 오후장에 또 한 번 스트레이트 승부처가 구축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경주는 무조건 적중을 해야 되는 경주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로 그 첫 번째 부산제 8경주는 그야말로 무조건 적중을 위한 승부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 이번 경기는 무조건 충마가 버티고 있습니다. 무조건 충마가 버티고 있고 여기에 후차권도 압축이 됩니다. 후착 압축.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대가리 놓고 무조건 충마 대가리 놓고 후착을 2방 내지는 3방으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데 3방을 까면 안정적으로 적중을 할 수 있고 2방을 까면 그래도 적중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은 불안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적중을 위한 승부처이기 때문에 부산제 8경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대로 된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뭐 팔리는 마필, 뭐 뻔히 보이는 마필이 있잖아요. 10번 미스킥 같은 마필. 그렇기 때문에 이 8번, 이 부산제 8경주 같은 경우는 그냥 맞췄다. 그냥 적중했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한 승부처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주교차 7경주는 오늘 제주경마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 경기는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대로 한번 적중을 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오히려 제주경마 중에서 제주교차 7경주가 배당이 중배당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터진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주교차 7경주는
배당의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꼭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다음은 부산 제9경주. 이 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그러면 제주교차 7경주가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고 부산 제9경주가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예요. 그럼 이 두 개 경주를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네가 자신이 있길래 이걸 두 개를 붙였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무조건 맞힐 수가 있고 팔리는 마필들과 안 팔리는 마필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때릴 자신이 있고 여기에서는 뭐 입상마도 어느 정도 압축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경주에서는 무조건 적중과 더불어 여기에 이제 중배당 단통 적중까지도 가능한 그런 승부처이기 때문에 후반부 제주교차 7경주하고 부산 제9경주에서 완벽한 상황을 내보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 경주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를 해보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끝으로 부산 제9경주로 갑니다. 부산 제10경주로 갑니다. 자, 부산 제10경주입니다. 이 경주는요. 출주주 수는 적다. 출주주 수는 적은데 은근히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배당 가능성이 높아. 주의. 배당 가능성 주의. 아니 어느 마필도 쉽게 볼 마필이 없어요. 은근히 셉니다. 편성 자체로. 정계당 선행도 오버 중록원이 나가니까 그렇게 그런 마필들에게 강하게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마필도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이번 경시 강타가 노리는 배팅권의 충마는 1번 영웅대로입니다. 얘를 충마로 가져간다. 왜? 다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거리가 1900이고 출주수가 적으니까 취입의 시점을 잡기에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다면 취입력 측면에서 누가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바로 1번 이 영웅대로란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번 이 영웅대로가 지난번에 이어서 또 한 번 선전의 가능성이 있다. 승군전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견주에서 승군전에 19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취입력이 우수한 1번 영웅대로를 한번 충마로 잡아보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2번 트리피 댄서는 계속적으로 경주력이 하강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능력 사이즈는 되지만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진 않고 반대로 3번 뉴레코드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줬는데 글쎄요 취입력은 상당히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 마필이라 3번 뉴레코드 정도는 그래도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8번 오버파워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인기 순위에서 밀렸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구용준 기수가 계승을 해서 이 취입력 하나만큼은 발굴의 취입력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이게 의외로 잠재력이 우수해요. 그래서 이 마필을 쉽게 볼 마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시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마리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요 1번, 3번 쪽에 단통 승부를 하고요. 여기에 8 놓고 1, 3 정도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경주인데 1번마가 이번 경시에 팔릴 수 있는 편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1번 영웅대로가 비교적 느린 편성에 만나서 취입력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무조건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부산 제11경주입니다. 자, 오늘 강타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부산경마 마지막 승부처. 자, 이번 경주도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경주 시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뭐 와일드카드라든지 켈란이라든지 노얄 액티브라든지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 마필들도 있고 또 안 되는 마필들 중에서 생각할 수 있는 6번 대한검이라든지
또 11번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의 이변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마지막 승부처도 배당이 터진다. 배당이 터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절대로 얕봐서는 안 돼요. 여기서 이 마지막 경주 하나로서 오늘 경마 자체를 역전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행여나 강타의 예상을 듣지 않는 분들도 이 마지막 경주에는 강타의 예상을 들으러 오십시오. 그래야 마지막으로 또 역전의 기회가 온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지막 승부처 꼭 강타를 믿고 한번 때려보는 경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11개 경주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 무조건 부산 경마는 강타가 이깁니다. 제주 경마는. 그러니까 최고의 승률을 갖고 있는 강타에게 오셔서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부산 경마, 제주 경마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자, 내일 서울 경마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